하루의 시간이라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시간이다.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자, 오늘을 저희와 함께 40분 동안 함께 하시다 보면 자녀 공부와 관련된 고민으로 그냥 허비해버릴 수 있는 시간 한 4,000분 정도 되는 시간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, 오늘은요, 공부 고수들의 공부 비법 그 세 번째 함께하는 시간인데요. 저희가 그동안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트 필기 이 방법들을 가르쳐 드렸잖아요. 오늘 할 얘기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공부 계획 세우기의 비밀인데요. 사실 웬만큼 좀 꼼꼼하다 하는 사람들은 계획표 한번 안 꾸며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. 뭐 분 단위로 나눠서 오늘은 몇 개의 문제를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까지 계획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데 이 계획표만 정말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? 작심삼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입니다. 학습 전문가 민성원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어요. 선생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그리고 사회적 기업 공부의 신 대표 강성태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강성태입니다. 네, 그리고 수요일의 아빠 표준인 선생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래요. 오늘은 정말 또 다른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공부 고수들의 공부 비법을 배워보는 시간 중에 정말 그 계획표,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나요, 선생님? 일단 스스로 계획을 잘 세웠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기 아이들이 그 계획을 세운 거를 점검을 했고, 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계획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세웠다는 거.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시간을 선명하게 계획적으로 잘 이용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역시 내가 무엇을 하겠다, 네.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제가 재미난 실험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.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죠. 그 학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걸 적어 놓은 것이 있느냐. 네. 그런 시험이었거든요. 근데 단 5% 학생만이 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적어서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그 명문대학인 하버드에서도 딱 5% 학생들만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중에 한 15% 정도가 이제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적어 놓진 않았다. 구체적이지 않지만 머릿속에만 있다. 이 정도 답을 했고요. 나머지 80% 학생들은 졸업하고 뭐 그냥 되는 대로 하겠다. 목표 없이 이랬습니다. 그때 상황 근데 봐서. 좀 충격적이죠. 그 대단한 대학교 졸업 이제 하는 학생들인데도 그렇게 적었으니까요. 근데 이게 실험이 이게 끝이 아니라 10년 뒤, 20년 뒤 이제 추적 조사가 들어갔거든요. 근데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봤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.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15% 목표를 그냥 뜬구름 잡듯이 가지고만 있던 학생들이 나머지 80% 학생 수익의 2배를 벌고 있었고요. 그래요? 그리고 적어서 가지고 있던 5%의 그 졸업생들은 네. 나머지 전체 95% 학생들의 수익의 10배를 벌고 있었습니다. 저도 대학 다닐 진짜요? 때 좀 적어놓을 걸 그랬는데. 그러니까요. 이거 적어놓지 않아가지고. 그렇죠. 당장 지금 뭐 적어놓은 목표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그 확률적으로 봐도 성공하느냐 못하냐가 조금 나올 수가 있고요.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.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또 그거 자체로 집중을 더 잘할 수 그렇죠. 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야, 그 말씀대로 정말 목표를 정해서 이게 적어놓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느낌이 드는데,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? 네.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나중에 커서 뭐 하는지 직업에 대한 그런 목표겠죠. 그래서 직업에 관련된 거는 제가 꼭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네. 노동부에서 이제 직업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.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워크넷이라고요. 네. 뭐 아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게 굉장히 뭐 사설기관에서 하는 거 이상으로 되게 전문적입니다. 분야도 잘 나눠져 있고 네. 또 심지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. 같이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직업심리검사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멘토링 할 때는 저희 공신닷컴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10년 뒤 혹은 50년 뒤에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. 생생하게. 오늘 아침에 내가 뭐 일어나서 그래서 뭐 직원 몇 명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지잖아요. 딱 머릿속으로 그게 상상이 계속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뭐 학생들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또 너무 이렇게 직업적인 거나 너무 멀리 있는 목표는 또 이렇게 공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못 줄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학생이 딱 생각했을 때
마음이 약간 설림, 마음의 울림이 있는 것들, 그게 꼭 어떤 직업적인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. 예를 들면은 저희 공신 멘토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등학생 때, 중학생, 고등학생 때인데 이제 짝사랑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학생은 대학생 좀 먹히죠, 명문대, 왜. 예,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머리 염색하고 그 후배한테 짠 나타나는 거. 이게 목표인 겁니다. 이걸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. 이걸 생각하면 막 공부에 열불이 나가지고 막 공부를 했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어떻게 됐습니까, 그 학생? 더 대단한 여자를 만났겠죠. 굳이 뭐 그 후배를 왜 만났겠어요. 네? 선생님 그 나중에. 뻔히 아시면서. 네. 그게 사실은 제 이야기라서 이렇게. 그래요?